1975년 그야말로 당시에는 대스타죠. 커크 더글라스와 함께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커크 더글라스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더글라스라는 대배우자 제작자의 아버지예요. 아마 잘 모르신 분들도 이게 턱에 구멍이 뻥뻥한 같은 쑥 들어간 아주 독특한 그 외모를 가진 캐릭터를 갖고 있는 그런 배우인데 이 커크 더글라스를 만나게 되죠. 커크 더글라스는 당시로서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 탐 크루즈만큼 아주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죠. 근데 이 신인 감독인 이 스탠리 큐브릭이 이 커크 더글라스의 영광의 길이라는 작품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의 길이라는 작품을 하게 되면서 많은 그 영화에 충격을 주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잘 평가를 못 받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이 영광의 길은 바로 올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촬영상을 수상한 영화가 있죠. 1917이라는 영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지금 잠깐 지금 화면에 한번 좀 보실까요? 보면 이렇게 그 참호라고 그러죠. 그 땅을 파고는 데서 돌아가는 장면이 쭉 보입니다. 이런 그 장면이 막 급하게 쫓아다니고 도망가고 뭐 이런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도군이 쫓아왔을 때 달려간다든가 또는 그 참호 속을 헤집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은 이미 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영광의 길에는 1957년에 구현해냅니다. 그러니까 오마주를 한 것이죠, 사실은. 근데 이런 분들 잘 몰라요. 잘 모르시는데 그만큼 시대를 앞서간 감독이다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1917이라는 2020년에 아카데미 촬영상을 받은 1917은 스테디캠과 같은 바로 그 천당 장비를 사용했었는데 당시에는 스테디캠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찍었냐면 헬드 핸드, 다시 말씀드려서 어깨에 메고 또는 몸에 들고 찍는 그런 기법을 구현해내죠. 근데 그것이 마치 스테디캠 기법과 같을 만큼 아주 뛰어난 그런 촬영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차후에 스테디캠의 어떤 기법의 교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롤모델이 되는 그런 기법을 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이 바로 1957년에 영광의 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면서 많은 촬영 감독들에게 영향을 주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만큼 카메라를 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 카메라를 배우고 카메라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해내고 어떻게 내가 무엇을 관객들한테 전달할 것인가를 바로 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스스로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많은 노력을 했죠. 여기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주 슬픈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 그 영광의 길을 통해서 그 인정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는 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심지어 프랑스의 그 누벨바그의 최고의 권위자이자 또 세계 영화사를 이끈 프랑스와 드루프라든가 또는 장윅 고다르 같은 이런 대감독이자 평론가들이 이 스탠리 큐브릭을 되게 싫어했죠. 그리고 평가하는 데서 굉장히 아주 나쁘게 또는 안 좋게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작품 성향도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그 영광의 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프랑스인들에게 악감정을 주게 된 또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이 영광의 길은 세계 1차 대전 때 독일과 그 연합군 간에 전쟁을 벌였는데 이 프랑스 군이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 영화를 향후 20년간 상영 금지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 아신 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도 지났고 또 그래서 그렇게 연관이 돼서 프랑스의 느벌바그 시대, 뚜에트 시네마라든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세계 영화사를 이끌어가는 프랑스의 영화인들이 바로 이 스탠리 큐브릭을 멀게 하게 하는 또 싫어하게 해야 되는 그런 동기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잘 모르시는데 물론 이것만은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사실 프랑스에서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을 흥행 감독인데 예술을 빙자한다, 예술처럼 꾸민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죠. 그만큼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활발하게 움직일 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인정을 못 받는, 사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질투 어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되는데, 그만큼 프랑스가 영화에 갖고 있는 오만과 편견이 얼마나 심했는지 바로 이 영화 또 이 스탠리 큐브릭의 일련의 일 때문에 잘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960년에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대감독으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된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1960년대 사실 이 영화는 지금 60년 됐어요. 60년 돼서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사실 저도 이 영화 최근에서 봤습니다. 부분적인 본 적이 있었는데 자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사실 우리 그 태인 감독의 도움으로 이 스파르타쿠스 아주 오르데라는 원본을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을 했는데, 상영 시간이 3시간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눈을 못 뗐어요. 그만큼 영화를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영화를 만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자신의 필모그래피에서 이 작품을 빼고 싶다, 넣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아하죠? 왜냐하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대감독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 영화가 히트를 치면서, 히트를 하게 되면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제작과 작품의 어떤 들어가는 비용, 또 연출에 대한 방식,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입니다. 하나 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아카데미상과는 굉장히 인연이 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잘못된 이야기예요. 뭐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특수 시각상 하나만 받았다라고 이렇게 잘못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1960년 이 스파르타쿠스에서 아카데미 촬영상, 미술상, 의상상,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잘 모르셨죠? 그만큼 이미 스탠리 큐브릭에 대해서 아카데미 분야의 영화계에서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1961년에 아카데미상보다 좀 어떻게 보면 더 권위적인, 또 전문적인 아카데미상이 대중적이고 흥행적인 그런 상이었다면, 작품성만을 따지는 상이 또 미국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든글러브라는 작품입니다. 정말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리고 작품성 위주의 작품들만 상을 주는 상으로 유명한데, 바로 1961년에 골든글러브 최고상이라 할 수 있는 작품상을 수상을 하게 되죠. 그만큼 이 스파르타쿠스는 의외로 많은 분한테 인정을 받는데, 본인은 정작 되게 싫어했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당시에 1200만 달러라는 엄청난 흥행 수입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신문에 아주 크게 1200만 달러 흥행 감독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성공을 하게 됐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진 뭘까요? 아마 이해 못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이해를 못 했거든요. 왜냐면 정보를 모르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번호가 저기 있고 사람들은 누구에 있고, 이게 뭐지? 이게 바로 스파르타쿠스의 사실 그 전쟁신에서, 후반부의 전쟁에서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워 있잖아요. 근데 번호가 왜 들었냐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모든 엑스트라의 행동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통제를 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철저한 감독이죠. 번호가 써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몇 번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누워 있어야 돼, 이런 거를 다 코칭을 했다는 거죠. 코칭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머릿속에 이 장면을 어떻게 그리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 말이죠, 저는 영화 역사상 이렇게 스케일 큰 영화는 처음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스케일 큰 영화 중에 어떤 게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만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엔드게임,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거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근데 사실은 그런 작품들은 CG,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그렇지 않고 사람 다 동원하고 매뉴얼 그대로 정말 사람이 나와서 모든 거 다 세트화하고 했던 그래서 가장 스케일 크게 보였던 영화가 제가 생각할 땐 이 스파르타쿠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엔딩 장면에 전에 그 전투신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쉬어봤어요. 진짜 하나씩 다 쉬어봤는데 로마 군사만 2,000명, 3,000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맞서는 시민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거의 3,000명. 그래서 얼핏 봐도 한 5,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엑스트라를 동원하죠. 근데 이 영화에서 이 장면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동한다든가 또는 그 기마병들이 움직인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모든 모습들이 엄청나게 잘 통제되고 어떤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어슬렁거리거나 또는 어설프게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바로 그것이 이 그 조금 전에 봤던 사진에서 같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통제했던,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연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혹자들 또는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완벽주의에 거의 미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အားလုံးပဲသင်ခန်းစာတွေနေရပြင်ပန်းသွားကြပြီလားအားလုံးပဲ fighting မှာနောက်ထပ်ရုပ်ရှင်နဲ့ပတ်သက်တဲ့ဗီဒီယိုတွေကိုစိတ်ဝင်စားရဆိုလို့ရှိရင်တော့ကျမတို့ရဲ့ channel လေးကို like and subscribe နောက်ပြီးတော့ notification bell လေးကိုလည်းနှိပ်ပေးထားဖို့မမေ့ပါနဲ့နော်ဒါဆိုလို့ရှိရင်တော့သတင်းကောင်းလေးတစ်ခုပြောပြပါဦးမယ်ဒါကတော့အခုကြည့်နေတဲ့ဗီဒီယိုတွေကိုကြည့်ပြီးတော့ certificate လိုချင်နေဆိုရင်အောက်က description link ထဲကိုဝင်ကြည့်ပေးပါနော်ဒါဆိုလို့ရှိရင်တော့နောက်ဗီဒီယိုတွေမှာပြန်တွေ့ပါမယ်အားလုံးပဲ bye bye